만약에 이혼 소송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딱 얼마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 이혼 자체에 관한 부분, 위자료에 관한 부분, 친권 양육권 관한 부분, 재산 분할 관련된 부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따로따로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혼만 하겠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지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만 달라. 이런 경우에가 가장 낫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500의 부가세 별도 보편적인 케이스인 거고 여기서 친권 양육권 들어가면 660, 뭐 재산 분할 들어가면 700에서 1000. 제가 제일 세게 해봤던 건 뭐 3000. 그건 이제 좀 재산 자체가 많았던 거. 그건 착수금이에요. 시작할 때 돈 받고. 저번 어떤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 변호사도 뭐 이렇게 선임료 떼인 적 있냐? 저희는 돈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떼이지는 않고요. 착수금 개념으로 500에서 뭐 1000 사이 정도가 가장 많은, 거기서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공보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산 분할이 있을 경우, 또는 친권 양육권 같은 경우도 친권 양육권자에 대해서 서로 키우겠다. 네. 라고 이제 다툼이 심할 때는 이제 그걸 가져왔을 때 위자료 같은 경우는 받는 금액의 뭐 10%, 5%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재산 분할이 제일 크죠. 재산 분할 같은 경우 받는 경제적 이득의 뭐 5%에서 10% 사이 정도.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어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기억에 남는 뭐 성공보수 약정 같은 게 있으실까요? 보통은 이제 좀 부동산이 많으신 경우, 현금이 많고 이럴 때는 10%까지 하면 너무 커지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5% 정도 하게. 여든이 넘으셔서 이혼하시지 말라고 권고를 2번이나 했는데도 굳이 자기는 해야 되겠다,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착수금을 좀 세게 불렀죠. 그걸 주셔가지고 그건 정말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요즘에 보면 이혼 사건을 착수금을 200, 300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사건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착수금 200, 300구 그거를 처음엔 소장을 쓰고 재산분할 들어가고 저희 금융거래 조회해야 되죠. 무전수출 명령해야 되지, 사실 조회해야 되지, 나중에 재산분할 명세표 만들어야 되지. 이런 거를 만약에 제 가족이 그런 사무소에 가서 한다라면 저는 말립니다. 시간 대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를 200, 300에 수임하면 거기에 시간을 투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을 주신 고객이 계시고 200을 주신 고객이 계시면 시간 투여가 여기가 더 많죠. 근데 200을 받아도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지만 그럴 사건이 아닌데 200을 받으면 거기에다 노력 투여를 못하는 거죠. 제가 220에 딱 한 번 해본 건 뭐냐면 조정 자리에 한 번 갔다 오는 거. 서로 조정이 다 돼 있고요. 조정 절차에 가서 한번 참석해서 거기 이제 조정 문구 봐드리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건 사실 2시간에 끝나는 거니까. 만약에 수임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승소 패소보다 더 맞추기 힘든 게 기간일 거예요. 왜냐면 기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 일정에 따라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고, 또 처음에 조정을 먼저 넘기셨다가 안 될 것 당연히 아시면서 한번 해보고 변론기를 하다가 또 중간에 조정을 하시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제일 맞추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간단한 사안이더라도 6개월 이상은 생각하셔라, 또는 재산분할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1년 생각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게 제 입장에서 약간 방어적인 거고, 저희 사건 중에 제일 긴 거 21년 10월에 시작한 거 아직도 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변론 종결시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심을 하든 2심을 하든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수용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게 재산분할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시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가망이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공항, 신공항 건설 그쪽이라 지금 그 땅에 대한 감정 절차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거 그냥 기다리고, 지금 21년 10월에 한 게 지금까지 아직 1심 안 끝난 게 하나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국민게시세로 보니까 감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단독주택 이런 경우는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한 2달 잡아먹고, 또 이혼 사건을 하는데 피고일은 이제 배우자인데 피고이가 상간, 상간남매는 상간제로 들어갈 때는 이제 그 사람들 전화번호 가지고 저희가 주소 찾아내잖아요. 주소를 몰라서라기보다 나중에 집행할 때를 대비해서 주민번호하고 초본 주소지를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사 조회를 하잖아요. 통신 3사에서 나오면 빠르죠. 알뜰폰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수십 군데니까 통신 3사에서 안 나오고 알뜰폰 조회 들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또 2달 기본 관리. 소장 넣고 송달 시작되고 석 달 동안 아예 시작도 못하고, 그럼 3개월 그냥 가죠. 그 다음 저희가 또 금융거래 정보 신청할 때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거 조회하면 또 거기서 2달 기본 가고, 근데 거기다가 부동산 감정까지 해. 그럼 또 거기 석 달 가고, 이러다 보면 이제 1년이 넘어간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게 때문에 그런 거고, 1심이 나오고 나서 만족을 하시면 끝이죠. 근데 그 정도까지 사안이 가면 만족이 안 돼요.
그 항소를 가죠. 항소심 가면 몇 달 걸리고 대법원까지 안 가더라도 항소심까지만 가도 2년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의뢰인분들 막 재촉을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아니 저희도 저기 회장님이랑 했는데 저라고 해서 빨리 안 끝나게 하고 싶겠냐. 판사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이해가 되기는 하거든요. 의뢰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고 하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건 맞는데 관여대 모든 사람들 중에 제가 제일 빨리 끝내고 싶어. 이 사건을 끝내야 저도 다른 사건을 하니까 평범한 사건에서도 1년은 잡고 시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